이번 발표 본격적인 내부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본 발표 내용, 원주 혁신대장 아파트 풍경지 실전 투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물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주 풍경채 같은 경우는 그 35평부터 48평까지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평면도에 보여드리는 거는 42평이에요. 제가 산 거는 3층인데, 3층 같은 경우는 그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외부 테라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차 한 잔 마시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따뜻한 햇살에서 빨래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용도를 정말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정말 그 실사인데요. 당근에서 아마 직거래로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물건이 조회수는 8천 회가 넘었었거든요.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모델하우스에 왔다 생각을 하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요 조명, 다운라이트 요거 두 개 제가 따로 설치한 겁니다. 어쨌든 그 집은 낮이고 밤이고 손님이 오실 때는 불을 무조건 다 켜놓으세요. 화사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왼발보다는 이렇게 슬리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들어왔을 때 오른쪽을 보면은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거실에서 딱 들어오면은 이제 거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바닥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인데 여기 지금 전기 작업하다가 선 있던 거 그냥 그대로 찍혔네요. 그래서 우물등 다 조명 추가로 한 거고요. 요 다운라이트 추가로 작업한 거고요. 요 부분도 따로 다 한 거고요. 요 부분이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요 바깥쪽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그다음 왼편을 보면은 주방 있고 여기도 우물도 있고 다운라이트 추가적으로 했고요. 예, 또 안방 시점에서 보면은 전망 이게 여기가 백운산입니다. 백운산. 이렇게 전망이 보이고요. 거실 창가 쪽에서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42평입니다. 혁신 풍경채 42평입니다. 테라스 나가면은 요 잔디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깐 거고요. 제가 깐 게 아니라 임차인 분이 깔아서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 5월부터 하면 아주 푸른 전경이 이렇게 치악산 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우더룸입니다. 해서 이렇게 조명 따로 이거는 기본적인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드레스룸인데 이렇게 별도의 방을 알파룸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거의 신축 2년 차긴 한데 거의 신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건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요즘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임차인분이 나가면서 제가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걸레. 걸레 보이시죠? 임차인분들은 보통 나가시면은 청소를 하시긴 하신다고 하는데 거의 청소를 다시 해야 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임차할 적에 보통 신축 같은 경우는 그 입주 청소를 보통 다 하시잖아요. 그 준공 난 다음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평당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다 적으세요. 퇴거할 적에 입주 청소를 현재 했기 때문에 퇴거할 때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안 하시고 나가면 그냥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입주 청소를 거의 하기 때문에 특약에다가 퇴거하실 때 입주 청소를 하여야 한다. 꼭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혁신풍경채 42평은 살 적에 그때 현재가 아니에요. 그때 시점에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체적인 뭐 금리라든가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적에 왜 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적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때 풍경채가 21년 9월 달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 시중 유동성 폭증, 밑으로 자산보험을 심각. 시중 통화량이 10%로 껑충, 자산시장으로 쏠림, 유동성 폭증. 아까 금리 말씀들 해주셨는데 현재 4.5%고 미국이요. 현재 우리나라는 3%입니다. 한국이 파란색이고 미국이 빨간색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이 빨간색이에요. 미국이 바로 0.25, 0%에서 0.25 거의 제로 금리로 갔습니다. 이게 20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월까지 거의 2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어요. 저희 나라도 전 세계가 거의 따라갔었죠. 저희 나라도 0.5까지 내렸다가 조금 올렸다가 이제 미국이 올린다고 하니까 저희는 서서히 올려서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는 FRB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 뭐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그냥 쭉쭉 올렸습니다. 막 0.73 여기서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충격을 많이 받았죠. 1%, 1.75, 2.5, 3.25, 4%, 0.75씩 네번을 올렸어요. 1%에서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이게 불과 반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2년 1월 1일도 아니고 요 중간부터 23년 1월 1일까지 하고 저희 나라도 따라 올렸지만 저희 나라는 그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많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면은 저희는 자산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올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유지를 하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 내렸죠. 하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예전처럼 확 내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잘 보시면 M2라는 게 그 광의의 통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그 현금으로 당장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미국 기준이에요. 파란색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이게 기간이 길어서 그런데 이때만 보면은 거의 유동성이 진짜 확 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미국에서 유동성을 확 풀었습니다. 이때 거의. 평소에 풀던 거 원래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각도가 거의 80%로 80도 각도로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금리 올리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회수되시는 거 보이시죠? 쭉 떨어지다가 현재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는 그래도 무려 4년, 지금 25년 1월이니까 한 5년 전 대비 지금 유동성 그 광의의 통화로 보면은 자산이며 현금이며 지금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도 똑같이 코로나 때 하면서 급격히는 아니지만 꾸준히 통화가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프 보시면은 똑같이 금리 거의 고점 찍을 때 저희도 유동성이 잠깐 주춤하다가 저희 나라는 금리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증가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진 겁니다. 그다음 제 경제학자 중에 그 과거 옛날 분인데 어빙 피셔라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팀에 공식이 있어요. MV는 PQ.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돈의 양이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결합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결정짓는 것이다. 여기서 MVPQ는 M은 화폐 공급량이고요. 아까 제가 M2 광의의 통화 보여드렸죠. 공급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그러면서 예금이 들어오고 돈이 쌓이면서 대출을 막 풀었죠.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결합이 되면 결국은 물가는 올라가고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 돈이 풀어지면서 지금 5년 동안 자산이 그 광해 통화가 조금씩 줄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SR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 그 쏠리는 자산에만 돈이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나라 국민들의 한 60에서 70%가 자산이 아파트, 특히 부동산에서 아파트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너무 돈이 쏠리면 비생산적이거든요. 이게 산업적으로 가고 조금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아파트로 가면은 결국은 그냥 한마디로 돈 먹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고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됐고 통화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가 말하는 이 공식에 따르면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물가라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안 풀렸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돈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난 거죠. 그냥 물건으로만 봤을 때 미시적으로 보면 주변 분양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재료값이 올라갔죠. 그럼 분양가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힐스테이트가 현대건설이 그 지방에 진출을 안 했었어요. 근데 발코니까지 하면 평당 1,400이 넘어가면서 이때부터는 얘네들도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택지지구에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업체로 제한을 해놨어요. 특히 LH에서 하는 데는. 그래서 거기 이제 일부는 못 들어오고, 그래서 원주 역세권에 일군 브랜드가 없는 이유가 그냥 정책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벌떼 입찰을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하는 그 부지였거든. 옛날에 관설, 그 포론 건설 부지였는데, 첫 번째 조합원들이 다 망해서 나가고, 그 부지를 다시 사들여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보면 평당가 보면은 1392죠. 그다음 현대건설이 이제 먼저 분양을 하면서 아니 필스테이트가 분양을 하면서 무주택농지에 똑같이 거의 최고가를 올렸습니다. 이게 발코니를 뺀 가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분양가를 조금 더 낮게 보이게 하려고 제일건설 40평대인가요? 그게 발코니만 5,500만 원을 알고 있거든요. 50평대인가요? 아무튼 발코니는 안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분양가는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거의 1,400에서 1,200대까지 이 유성종합건설 이 더스카이가 딴 거 대비 분양가가 싼 이유는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상한제. 그다음에 저희 혁신도시 질풍노체보다 늦게 분양했기 때문에 재료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나마 분양가가 좀 올라간 형태입니다. 어쨌든 그 택지 지구가 아닌 DL, 대림, 동문, 제일, 현대가서 보시면 원주는 이제 분양가가 이 이하로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분양가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 왜 가격이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원자재 플러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 월급을 다 오르길 바라잖아요. 공사 현장도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코로나 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한국 분들도 많이 줄고 거의 지금 한 8, 90%는 다 외국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하자 부분이 은근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일군도 그렇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언론에 어느 정도까지 내보내느냐. 이제 그 정도 마케팅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혁신도시 제일풍경채는 평당가가 많이 저렴했어요.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지금 혁신도시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대장아파트 단지 필지가 워낙 큽니다. 딴 단지 대비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공원 있고 어쨌든 저는 혁신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주와 분양입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요 기간 때 코로나 지나고 나서 22년도 때 좀 입주 물량 부족했고요. 23년도에 이제 풍경채가 이제 많이 해서 혁신도시 풍경채 말고 다른 뭐 힐데스나 다른 아파트가 입주 물량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격을 회복은 했지만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4년도 0.2만이 2,000세대거든요. 24년도에는 뭐가 입주했냐면 이시던 3차 기업도시에 이시던 3차 입주하면서 그 아파트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선호하는 단지가 있고 그런데 이시던 3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약간 외곽이다 생각해서 많이 선호하는 단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물량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빠졌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기업도시에 제일 선호하는 단지는 골드파크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3억 초중반인데 골드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 기준으로 4억 초반, 4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차이 나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분양 보면은 우미린 1차 분양했죠. 부산 복합 부지에다가 그다음에 분양이 잘 되니까 옆에 부지를 또 사서 지금 우미린에서 다시 한번 6월 달에 분양한다고 지금 캘린더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흥이 호반 서민 옆에 분양 같이 하려다가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한 3년 정도 미뤄졌는데 이것도 지금 벌써 특별 공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럼 여기도 물량이 계속 생기죠.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아파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도심 기준으로 지금 재건축 지금 벌써 하고 있죠. 프로지오도 벌써 했고 가박골 했죠, 지금. 그다음 원동주공도 지금 이주 준비하고 있고요. 단계 주공 같은 경우는 분리 처분인가까지 났다가 지금 시행사가 진행을 안 한 바람에 지금 조합원 분양으로 다시 해가지고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지금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 주공도 분양을 할 것이다. 원주는 보면은 요거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고 요거는 신규로 아파트 할 분양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엄청납니다. 보시면은